네,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실 그 거버넌스 포럼 저희 세미나 시간하고 제 일정이 겹쳐서 미리 저희 발표문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4월 16일인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일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회사의 현금 주식 교환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에 참 많은 회사들이 또 합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승계를 위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주식 폭락 시점에 어떤 그 지배 구조나 또는 어떤 모회사의 이익을 위한 그런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을 이용한 그런 거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케이스여서 좀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자 이제 16일 상장 폐지가 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4월 10일자로 나와 있고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그 백화점입니다. 대전에 있는 백화점이고 아마 대전 지역에서 좀 뭐 친척이 있으시거나 친구가 있으신 분은 물어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굉장히 큰 백화점이고 이 백화점이 원래는 상장되어 있다가 이제 4월 16일자로 상장 폐지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요. 뭐 이 상호에서 나와 있듯이 한화 계열사입니다. 한화 계열사고 원래는 아니었는데 동양백화점이라는 백화점으로 1970년대 시작을 했고 그 백화점을 한화가 인수하면서 그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되어서 특이하게도 이 백화점은 그 백화점 하나가 하나의 법인으로 상장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백화점이 흔하지는 않고요. 뭐 지방에는 가끔 있는데 대구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광주에 있는 광주 신세계 이런 회사들이 별도로 상장되어 있는 그런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상장 폐지가 되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저희가 케이스 리포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지방에 있는 백화점이니까 뭐 되게 작은 백화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뭐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실 이 갤러리아 백화점이 아주 뭐 신세계나 롯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뭐 서울 명품관 이제 압구정에 있죠. 수원, 천안, 진주 그리고 대전에 있는데 이 매출 규모가 대전에 있는 타임월드가 거의 서울에 있는 명품관하고 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백화점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약 1,4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옆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사업부만 이 이제 회사가 면세 사업도 하긴 했는데 백화점 사업부만 하더라도 1년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는 굉장히 우량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량한 백화점이 왜 갑자기 상장이 폐지가 되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 아무래도 지금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이 뭐 변호사나 법조인들보다는 저희 이제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가를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작년이죠. 이제 2019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에는 약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가 갑자기 하루에 폭락하는 날이 있던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 화살표로 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날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원래는 2014년까지는 백화점만 하고 있다가 2014년에 그 면세점 사업을 시작합니다. 2014년에 제주 면세점 들어가고요. 2015년에는 그 63빌딩에 있는 한화 면세점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면세점을 한화 갤러리아 본사가 아니고 이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을 했는데 잘 기억하시다시피 2016년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었죠. 그 사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아마 뭐 밝혀진 것만 이제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4,500억 정도 그래서 누적 손실이 1,000억 이상 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부를 언제 접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듣기로는 2021년 정도에는 접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좀 전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019년 4월 29일이었고요. 장이 끝나고 바로 공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뜬 다음 날이 바로 이 폭락한 날입니다. 4월 30일이고요. 4월 30일 날 한 3만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 사업을 9월 30일까지 3분기까지 철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뭐 면세품들 다 처분해야 되고요. 자산도 다 처분해야 되고 각종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8월 달에는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까지 그 정리가 끝나는 시점을 지나서 막 상승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근데 뭐 이 시점이 과연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만 떨어진 거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장이 다 안 좋았는지 아니면 백화점 산업이 점점 사양 산업이 됐기 때문에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광주 신세계 이제 굉장히 타임월드하고 비슷한 약간 규모는 더 작은데 지방에 있는 독립적인 백화점입니다.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그 주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타임월드고요. 이 갈색으로 표시된 것이 광주 신세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신세계 주가보다 굉장히 훨씬 많이 폭락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 29일 날이 이제 철수 결정한 날이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11월 26일이 이 주식 교환과 상장 폐지를 결정한 그 이사회 날입니다. 자, 이런 폭락 시기를 그럼 이용해서 현금 주식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주식 교환이라는 게 뭔가 조금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교환은 말은 이제 주식 교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토지 수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제도입니다. 주식을 회사가 강제로 매수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합병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제 갤러리아라는 그 모회사와 타임월드라는 자회사가 주식 69% 정도를 갤러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주주는 약 29% 정도였는데 이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일반 주주, 타임월드의 일반 주주가 갤러리아의 일반 주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타임월드 주식은 그대로 놔두고 갤러리아가 타임월드의 100% 모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갤러리아의 모회사가 갤러리아가 사주기 때문에 그 주식은 일반 주주가 갤러리아의 주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갤러리아와 타임월드는 100% 모자 회사가 되어서 결국은 경제적 동일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 자체는 합병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타임월드라는 이 회사는 갤러리아로 합병되는 것은 아니고 100% 자회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일반 주주는 원래는 타임월드 주주였지만 이제 이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갤러리아 주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몇 대 몇으로 바꿔주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고 큰 이해 충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만 문제가 되는 합병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법상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2016년에 상법에 현금을 주는 그런 주식 교환이 도입됐습니다. 원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캐시아웃 머저라는 현금 교부 방식의 합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비슷하게 주식 교환 제도에도 이제 현금을 주고 완전 모자 회사로 바꾸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일반 주주가 29%를 가지고 있지만 모회사가 갤러리아가 타임월드 100% 자회사가 되면서 그 주식은 그냥 돈을 받고 이제 심심하게 말하면 쫓아내는 거죠.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비판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상법에 아주 명시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 상법상의 그 주식 교환 계약서 안에 그리고 그 계획에 그 어떤 교환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신설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현금 방식은 어떤 점에서 어떤 회사에서 좋으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데요. 맨 왼쪽 보시면은 이 한화 갤러리아는 그 한화 케미칼의 또 100% 자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주주가 통상적인 주식 교환을 통해 가지고 한화 갤러리아의 주주가 된다면 한화 케미칼이 한화 갤러리아를 100%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29%의 주주가 몇 퍼센트의 일반 주주가 되는지는 그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지는 이제 그 교환 비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주주가 20%의 어떤 주식 교환 비율을 인정을 받았다면 결국은
한화갤러리아는 타임월드를 완전 모회사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한화케미칼 더 위에 있었던 어떤 모회사가 아니라 뭐 조모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한화케미칼은 그 자기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으로 주식 교환을 하게 되면 한화케미칼도 100% 자신의 지분을 지킬 수가 있고 한화갤러리아는 또 타임월드를 100%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집의 지분의 구조가 완전 모자회사 관계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소액주주한테는 현금만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이제 타임월드 사건이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왜 했느냐? 모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일반 주주들의, 아주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일반 주주의 주식을 모회사가 그냥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상법상으로 강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상장회사는 자본인상법상 이런 합병이나 주식 교환은 그 한 달 전 평균 주가, 일주일 전 그 직전일 평균 주가의 가중 평균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만 어떻게 보면 더 낮으면은 더 이상의 그 위법 논란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자본인상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100% 모자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 전부터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4월 29일 날 또는 그 전에 만약에 주식 교환을 결정을 했다면 이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반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주식 교환을 통해서 매입해야 되는 교부금만, 갤러리가 교부를 해야 하는 그런 그 주식 매매 대금이죠. 그 대금만 한 733억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상황을 쭉 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점점 올라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30일까지 그 면세점 사업 철수를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가 되면은 더 이상 재고를 떨 것도 없고 손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그 시점의 기사들은 전부 다 내년부터는 타임월드 주가 올라간다, 보유해라, 사야 된다, 뭐 목표가는 4만 원이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2019년 11월 26일에 있었고 이게 한 달 전부터 주식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는 10월 23일 날 계약을 체결한 걸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사결정은 9월 30일 면세점 사업 철수하자마자 있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는 그 앞에서부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주식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한 달 동안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밑에 있는 요 숫자부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이사회 직전에 한 달 주가를 평균을 했는데 2만 1,000 얼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상 그 상장회사도 10%까지는 할증하거나 이제 할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10% 최대 할증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그래도 23,256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를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주주 보호 관점에서 공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으로. 이 공개 매수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26,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해도 10% 할증도 하고 그거보다 더 비싸게 해도 최종적으로 452억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는 결국은 그 전에 주식 교환한 것보다 300억 정도는 최소 이익을 보고 이 100% 자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받은 시점을 보시면 참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공개 매수 시점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26,000원이었고요. 공개 매수는 이제 청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뭐 선택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일정을 보시면은 주식 교환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교부금으로는 23,256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모회사 주식을 줘야 됩니다. 갤러리아 주식을 줘야 되는데 그 주식이 아니고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금 방식의 주식 교환의 문제인데요.
그 교부 금액은 자본인상법상 결정이 돼 있는 그 10% 할증을 붙인 23,256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 교환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은 또 자본인상법상 2개월 전부터 그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식은 타임월드 주식은 9월, 8월에 바닥을 찍고 점점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전 2개월이 되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2559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 한꺼번에 떴는데 일반 주주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매수 청구를 물론 하면은 나중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법원에 이 23,256원이 부당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주식 교부 가격이 아니고 매수 청구 가격이죠. 2559원입니다. 이 가격이 과연 법원에서 더 부당하다고 해서 높아질지 아니면은 그대로 인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법원에 대한 사건이 1심, 2심 또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들은 26,000원에 그냥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르고 공시 안 보고 있고 그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교환에 이제 반대하지 않고 이 23,256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타임월드 주식교환제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갤러리아가 약 69%, 일반 주주가 29%였는데 29%의 주주들이 26,000원 또는 23,000원 정도의 헐값에 사실상 주식을 강요당했습니다. 보시면은 공개 매수를 먼저 했는데 공개 매수에 청약을 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주식 교환 하는구나 나는 23,000원 너무 싸니까 26,000원이라도 받아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16%. 그리고 아마도 이런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주식 교환되고 계좌에 돈 들어오신 분들이 23,000원 받으신 분들이 12.86%였고 이제 자기 주식이 약간 있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 주주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559원을 기준으로 법원에 이제 결정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그 갤러리아하고 타임월드의 주식 교환이 뭐 일반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특이한 저희 뭐 표현을 극강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해상충의 거의 제가 보기엔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갤러리아가 모회사고 타임월드는 자회사였습니다. 이 자회사를 저희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한화 갤러리아하고 타임월드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김모 대표님인데 대표이사의 모자 회사를 겸임하고 하면서 이 주식 교환을 한화 갤러리아하고 타임월드 계약입니다. 계약에 쌍방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 자체도 물론 이 자체가 그냥 한화 그룹 전체에서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건 저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이 두 회사 사이에 볼 때 같은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물론 타임월드 이사회에서 이 주식 교환을 승인할 때 형식적으로 김모 대표님은 그 승인 결의에서 빠졌습니다. 나머지 이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 요식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 타임월드의 이사회 의사록이 본점 주소지가 63빌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63빌딩은 타임월드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한화 갤러리아가 63빌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누락이 많이 있는 그런 이사회 승인 결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실 타임월드와 한화 갤러리아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 주식 교환은 주식 매매 계약입니다. 한화 갤러리아의 어떤 주식을 일반 타임월드 주식에 대해서 타임월드에 대해서 한화 갤러리아가 일반 주주와 자기 주식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 어떻게 보면 계약인데 주식 매매 계약을 한화 갤러리아 측은 김모 대표님이 대리를 하고 계신 거고 대리인으로 그렇다면은 타임월드 측에 있는 일반 주주 그리고 사실 자기 주식도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주주는 도대체 누가 대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모회사의 의도대로 3분의 2 이상이었기 때문에 결정이 됐고 그 결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고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모회사 한화갤러리아의 의도대로 주식 교환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돼서 종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이 대표이사가 타임월드의 대표이사인데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그 주주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주주 보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대리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있을 때 도대체 일반 주주는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지, 결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미국에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UOP 판결이 있습니다. 이 1983년 판결인데 저희 건 이 타임월드 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시그널이라는 회사가 UOP의 50.5%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주식 교환은 아니고 합병권인데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21달러, 주당 21달러를 주고 합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UOP의 주식시장 시가는 14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도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제 델라웨어 법원인데요. 절차뿐만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미공개 정보도 다 반영한 그런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 사건에서는 사실 이제 시그널이라는 회사의 내부 보고서에서 21달러만 해도 시그널에게 이익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그렇다면 일반 주주들한테 그런 것도 알리지 않고 합병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사는 이렇게 자기 거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고 이 거래가 굉장히 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이 합병을 불법이다.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벌써 83년에 나왔던 미국 판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타임월드 건에서 어땠는지 말씀드리면 이 타임월드가 주식 교환을 결정하기 전에 2019년 여름 가을에는 증권사 보고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타임월드가 1년에 수백억씩 그 손해를 보던 그 면세 사업을 접게 됐다.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가고 있던, 안 그래도 한 해에 300억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그 사업부, 그 백화점 사업부만 남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소송 과정에서 타임월드 그 이제 회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새로 신세계가 들어온다, 롯데가 들어온다, 그리고 대구 백화점처럼 잘 안 될 것이다. 뭐 자기 회사인데도 계속 그렇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주식 교환 가격인 23,000원은 굉장히 잘 쳐준 거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2019년 타임월드 사업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또 굉장히 경쟁력 있는 백화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중부권의 최대 규모 백화점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2019년 하반기에 그 주식 교환을 결정하던 시기에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뭐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처럼 이름도 웨스트관, 뭐 이스트관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2019년 10월에는 이 백화점 근처에 신규 이제 VIP 명품 플랫폼을 하나 새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명품관을 하나 더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0년보다는 더 매출과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정보는 저희 뭐 일반 주주들한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임월드 관련 그 케이스를 좀 빨리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희 소송은 그 2019년 12월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주총회 이제 금지 가처분 들어갔는데요.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2020년 1월 29일 아마 제 기억에 그때가 주총이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전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빨리 이렇게 소송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그 전주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중에 주총 전날 제 기억에 5시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법원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을 잠깐 품었었는데 5시 반에 이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황급히 주총을 참석을 하러 갔는데요. 뭐 판결 결정문의 요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뭐 급하게 쓰신 것 같긴 했고요. 주식 교환 무효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위헌 주장도 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주가 자체가 물론 뭐 낮았다는 걸 부정하거나 인정한 결정문의 내용은 없었는데 주가가 뭔가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가 조작 아니면 내부자 거래 같이 그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시장 가격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 가격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무효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행위 유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유지라는 거는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정지라는 뜻인데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열면 안 된다, 결의하면 안 된다라는 또 대표이사의 의무로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명되지 않았다. 한 달락으로 끝나는 그런 결정문이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식교환이 승인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소를 했고요. 항소는 처음에는 이제 3월 3일이 주식교환 기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전에 항소심 판결이 결정이 나오면 또 저희가 이 주식교환 자체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삼성물산 합병 케이스에서도 항소심까지는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은 어떻게 보면 그 크게 생각을 안 했는지 저희 기일하고 관계없이 기일을 막 잡아서 저희가 의견서도 내고 했는데 일단은 주식교환이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소로 지금 교환 무효의 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무효의 소에 본소에 붙여가지고 그 현금 방식의 주식 교환이 위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한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달라라는 재청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현금 방식이 아니고 일반 주식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사건에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그 위헌은 아니다라는 판단은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현금으로 아웃되는 것이 아니고 모회사 주식을 다시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공정하진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약간 털을 잡아서 현금을 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헌성이 높다. 재산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식교환 무효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당연히 행사해야 되고요. 행사한 후에 회사는 뭐 당연히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매수 가격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 신청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소송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 저희 건에 이제 타임월드 관련된 건이 사실 되게 유명한 회사의 그런 주목을 받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두 회사의 그 이해상충 관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와 또 다른 일반 주주 사이에 그 어떤 비례적인 이익이 보호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딪혔다 깨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정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가장 저희가 불공정한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합병 비율이나 또는 교부금인 경우에는 그 주는 가격입니다. 주식 대신 주는 매수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낮거나 합병 모회사 주식이랑 바꿔주는 비율이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논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너무 확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심까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올라가다가도 대법원에 가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어떤 불법 행위, 자본인상법 위반 행위가 없으면 불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고 법원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판사님들이나 이 대법원에 계신 분들이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생긴 그 시장의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폭이 어느 정도 이상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 한 그거를 판사란 경제적으로 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고한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표이사가 이렇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나 불공정한 주식교환 비율 아니면
그 교부금, 너무 낮은 교부금을 주는 것은 대표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우리 뭐 판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대표이사,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의무만 있지 주주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적은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판례 문구인데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사무처리자지 회사에 돈 낸 주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구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사가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나라 법의 큰 허들입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와 같이 합병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법에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주주 보호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일부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몇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판례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이라는 가장 큰 이런 논거를 이 우리 법과 우리 판례가 굉장히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맨 위에 있는 제가 썼듯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이는 이 두 개의 판결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희도 타임월드 건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렵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주주총회 자체가 뭐 무산이 되거나 주식 교환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맨 끝에 가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1%밖에 남지 않은 그런 주주님들이긴 하지만 그 주주님들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보상을 받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는 그런 정도로 대부분의 많은 사건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 이외에도 그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건도 있고 물론 다른 분들이 수행하셨던 유명한 뭐 테린 페이퍼 건도 있었고 그런 건에서 굉장히 더 높은 어떤 그 매수 가격 그 인정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건에서도 무효는 물론 항소심까지 가서 다 무효도 아니고 그 건에서는 아쉽게도 선관주의 의무는 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으로 그 삼성물산 주주들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주식 매수 청구권, 매수 가격 결정 신청 사건에서 그 당시에 삼성물산 주가 5만 얼마보다는 6만 얼마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와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참 재밌습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상장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일모직이 상장되면서 삼성물산과 합병이 된다는 그 소문이 계속 돌았고 삼성물산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제일모직은 올라갔다는 그 상황을 결정문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이 상장되기 전 2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해서 매수가격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고요. 뭐 그 결정문 안에는 이런 결정의 내용이 주식 무효 사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또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문구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높게 약간 인정을 해준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주주들은 그렇게까지 법원에 간 주주님들은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공개 매수에 응하든지 아니면 주식 교환에 의해서 그냥 돈을 받아간 대부분의 주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주 소수주들도 어려운 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불확실하게 그 약간의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저희 한국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석준 변호사님이나 뭐 외국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는 외국 케이스도 그렇지만 이거 너무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양쪽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누가 대변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한쪽 일반 주주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계약에 대변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과연 상식적으로 법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이상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